이번 시간에는 가벼운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복사와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쪽 그 편집창, 쿼리를 수행하는 편집창이 아니라 결과 탭에서 복사와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리아DB라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몽고DB와 마리아DB가 포함된 줄을 선택하고 싶어요. 레코드 두 줄을요. 마리아DB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나 혹은 쉬프트 키,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시죠? 컨트롤은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쉬프트는 그 하나하나들이 연결된 그 사이까지 포함한 걸 얘기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혹은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몽고DB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두 레코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한 행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쿼리 창에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헤더죠. 컬럼들 이름이 들어있는 헤더가 한 줄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복사했던 몽고DB와 마리아DB에 대한 레코드들이 복사돼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마리아DB와 오라클을 갖다 선택하고 싶다. 이 사이 것들을 다 선택하고 싶으시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라클까지 누르시면 되고요. 이 라인, 이 레코드 어디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마리아DB와 오라클 두 개만 선택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DB와 오라클이 두 레코드가 선택이 됐죠.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셔서 선택한 행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쿼리창에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라클과 마리아DB 이렇게 두 행이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만약에 내가 MySQL이라는 것과 아파치 카산드라라는 컬럼값만 두 개를 복사하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각각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격자셋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는요. 한 행이에요. 행.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복사는 컬럼 한 개의 값을 복사하는 거고요. 선택한 행 복사는 여러 개의 행을 동시에 레코드 단위로 복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뜨는 팝업에서 복사는 선택된 하나의 컬럼 데이터 값만 복사한다는 거고요. 선택한 행 복사는 선택한 행 레코드 전체를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마리아DB와 아파치 카산드라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복사를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선택된 아파치 카산드라 컬럼 데이터 값만 복사가 되고요. 선택한 행 복사를 하시면 두 레코드가 레코드 단위로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팁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SQL 재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에 가시면 맨 밑에 SQL 재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오른쪽 쿼리 창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방금 전에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집에 SQL 재구성을 누르시면요.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와 그리고 컬럼절, 그 다음에 from이 나올 때부터는 한 칸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테이블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웨어절이 시작되면 또 하나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예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복잡한 쿼리가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쿼리나 내가 보기 좋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선택하시고 편집에 SQL 재구성, 그쵸? SQL 다음에 선택절,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from절, 테이블, 그리고 여기서 끝나니까 이건 여기서 끝나겠죠.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SQL 재구성. 그러면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
또 하나 이렇게 끊어주고, 또 하나 이렇게 끊어주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 하나 끊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리 하나를 끊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쿼리들을 예쁘게 정렬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요 아래쪽에 보이는 SQL 로그 창입니다. 이 SQL 로그 창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쭉 수행했던 쿼리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전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SQL 로그 창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복사도 할 수 있고, 새 쿼리 탭에 줄 복사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우는 거, 컨트롤 Q가 단축키죠.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싹 지워집니다. 그쵸? 그리고 위에 것들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로그 창을 기록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추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간략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요. 문서 파일로 저장과 로그를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문서 파일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요. 원하시는 파일을 지정해서 지금 나오는 로그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your log.txt라고 주실까요? 저장을 하시면 이 파일은 지금 해당하는 파일에 지금 로그 파일이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저것 한번 날려볼까요? 또 날리고요. 이 상태에 대한 로그들은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SQL 파일 불러오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별표를 찍고 엔터를 치면 모든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일을 방금 전에 우리가 지정을 했죠. 열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로그 창에 올라왔던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한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눌러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는 메뉴가 하나 더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세션 로그 파일에 기록 중이라면서 C 디렉토리 밑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세션 로그스라는 HiveSQL에서 만드는 어떤 디렉토리 아래 자동으로 무엇인가 로그 파일이 어떤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찾아가 볼까요? 탐색기를 띄우시고 이 위치를 갖다가 지정해서 가보겠습니다. 복사해서요. 아까 탐색기 띄우신 거에서 찾아가 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일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문서로 저장했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단지 로그를 파일로 저장이라는 메뉴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HiveSQL에서 지정한 폴더에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도구에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이 로그 기록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방금 전에 그 디렉토리가 폴더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로그를 파일로 저장을 꺼버리시면 세션 로그 파일 기록 비활성화가 뜨면서 다시 로그가 저장되지 않도록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veSQL에서 텍스트를 찾는다고 하면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쿼리 창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래 보이시는 결과 데이터 셋에서 보통 그리드 결과창이라고도 하는 이 결과창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문자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일단 검색에 가셔가지고 그 쿼리 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찾을 내용의 대상을 선택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SQL 편집기, SQL 쿼리 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셋이 나온
그리드 결과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텍스트를 갖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쿼리 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창에서 뭘 찾아볼 거냐면 is NoSQL이라는 문자열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is NoSQL이라고 치고 저 아래 옵션들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만약에 is NoSQL을 검색뿐만이 아니라 변경까지 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검색만 해보겠습니다. 옵션은 뭐 일반적인 검색 그 기능하고 똑같아요. 텍스트 에디터에서 사용하고 있죠. 대소문자 부분에서 찾을 건지 찾지 않을 건지, 정규식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전체 단어가 될 건지 뭐 일부만 할 건지, 변경을 누르면 변경할 때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도 체크할 수 있겠죠. 방향은 앞으로 해놨으면 커서가 있는 때부터 아래쪽으로 끝날 때까지 갈 거고요. 뒤면은 마우스 커서가 있는 데부터 위쪽으로 갈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서 위치에서 전체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찾아지고요. 그 다음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검색하셔서 다음 찾기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F3이죠.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들이 제공하는 기능 키입니다. 이 상태에서 F3을 누르고 또 F3을 두 번째 누르면 점점 찾아가다가 더 이상 없죠. 다음번 누를 때는 찾을 수 없다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텍스트 찾기를 쿼리가 아니라 쿼리 창이 아니라 그리드 결과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드 결과창을 쭉 보고요. 여기서 지금 찾아볼 문자열은 002라는 문자입니다. 002가 어딘지 눈으로 찾아볼까요? 여기 002 하나 있고요. 여기 002 하나 있고요. 여기 002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에 텍스트 찾기에 그리드 결과창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002라고 치고 찾겠습니다. 찾으면 찾아졌죠. 그 데이터를 포함한 열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또 F3 눌러서 찾으면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또 F3 누르면 맨 아래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F3 누르면 더 이상 없으니까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이게 바로 검색의 그리드 결과창에서 찾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객체들에서 텍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테이블을 의미하겠죠. 테이블에서. 얘는 어디 있냐면요. 검색에 서버 내에서 텍스트 찾기입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며칠 전에 봤던 테이블 도구 팝업이 뜨면서 오른쪽에 SQL 내보내기가 눈에 익숙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용하는 메뉴는요. 그 옆에 있는 텍스트 찾기 탭입니다. 자, 찾을 텍스트에다가 어떤 걸 정해볼까요? 이번에는 2009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2009라는 걸 찾을 거고요. 그리고 열 유형으로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정수, 실수, 텍스트, 바이너리,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 타입에서 2009를 찾을 거냐라는 거죠. 정수 타입의 데이터도 2009가 있을 수 있고요. 문자열도 2009가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데이터 타입도 2009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데이터 유형에서 다 찾겠다고 해놓으시고 대소문자 구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재밌습니다. 보시면 왼쪽 및 오른쪽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는 별표를 얘기합니다. 별표. 별표면은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느냐. 왼쪽에 별표를 써서 왼쪽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오른쪽에 2009가 나오면 될 거냐. 오른쪽 와일드카드냐. 또는 정규 표현식이냐. 이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 및 오른쪽 와일드카드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2009라는 문자열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타입의 컬럼 값들을 찾아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이제 결과 보기를 하려고 하는데 찾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왜 그런지 아시죠? 왼쪽에 어떤 스키마를 선택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아서 비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자, 이제 활성화됐죠? 이 상태에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객체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찾기를 누르시면 결과가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에서 이 테이블에서 한 건, 이 테이블에서 두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퍼센테이지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결과 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일단 어떤 방식으로 쿼리를 전체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날렸는지가 나와요. 보시면은 셀렉트 모든 것, 테스트 안에 있는 이 객체에서 조건을 주는데 UID가 like,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것이라는 별표는 이 %로 대치해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where절로 이렇게 하나 주고요. UID가 2009를 포함했는지, 그리고 또는 name이 2009라는 문자열을 포함했는지, 또 age라는 컬럼이 2009라는 걸 포함했는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컬럼에 대해서 2009를 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법 내용들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진우 SQL까지 해서 모든 컬럼 값들에서 2009라는 문자열을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를 다 셀렉트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자, 이제 객체를 두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셀렉트 문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값도 두 개고요. 그 결과들이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myTable이라는 테이블에서는 birthday라는 타입에 들어가 있고요. yourTable이라는 객체에서도 birthday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객체, 즉 테이블들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찾기와 변경입니다. 데이터 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탭은요, 왼쪽 좌측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객체,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 편에 계층 구조로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 다음에 나오는 탭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 탭을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좌측 세션에서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편에 데이터 탭에 그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 데이터 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실제로 업무상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위에 보시면은 UID, name, age, birthday, 이진우 SQL 이런 어떤 데이터 헤더들이죠. 컬럼 헤더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birthday를 누르면은 일단 A부터 Z까지 오름차순이 됩니다. 오름차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점점점 올라가는 커지는 값으로 소팅을 하는 거고요. 정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은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그 아래로 작아지면서 정렬이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그 정렬이 되지 않은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조회로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마리아DB를 갖다가 살짝 눌러서 입력 모드가 되게 한 다음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그 표시가 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데이터 창에서 수정은 됐는데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은 됐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된 상태를 말하고요. 이렇게 수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 잘못했네.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고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요. 만약에 이 원래 값이 길다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놔두시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적용, 취소
이렇게 두 가지 아이콘이 있는 이 중에 편집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갖다가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수정한 값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위쪽에 보시면은 적용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컬럼을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아래쪽에 로그 창에서 어떻게 뜨는지 잠깐 볼까요? 일단 로그 창을 지우고요. 컨트롤 Q입니다. 컨트롤 Q. 이 상태에서 다른 컬러 값을 그냥 살짝만 터치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적용이 돼요. 빨간색 그 표시가 없어지면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문이 바로 날아갑니다. 이때 이 업데이트 문에서 가장 중요한 웨어절은 이 테이블의 PK 값, 그쵸? PK 값은 이렇게 노란색 열쇠로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값을 특정하게 잡아서 웨어절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쵸? 또 한 가지 기능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행삽입 기능은 맨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PK 값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행삽입을 통해서 한 건을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테스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적용은 안 됐지만 일단 빨간색 표시가 나타나면서 수정이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 인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PK 값을 주요 키 값을 1, 2, 3, 4라고 주고요. 그리고 age 값은 비워놓고 버스데이도 비워놓고 이지도 SQL도 비워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죠. 적용이죠. 그러면은 이 아래 보시면 또 이번에는 insert into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수정한 컬럼 값들 두 개만 그 값을 받아서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셀렉트해서 그 값에 대해서 갱신을 화면상에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를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값들은 셀렉트 모든 것이에요. 이 전체 값을 가져오는 건 항상 select 모든 것 from table, select 모든 것 from table 요 한 라인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필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웨어절이라고 하고 보통 조건을 건다는 때는 필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필터는 어디냐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필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요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고 바로 위에 이제 어떤 필터를 썼으면은 최근 필터라고 해서 쭉 리스트 박스가 내려갈 겁니다. 자, 요걸 한번 그냥 선택을 해볼게요. birthday in 1989-0101. 자, 1989-0101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in이라는 조건은 가로 안에 있는 콤마로 나열되는 것들 안에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웨어절 조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birthday in 이 조건이 웨어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웨어절로. 그래서 필터를 갖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 나오죠. 그리고 청소를 하면 다시 전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age 값이 20보다 큰 걸 한번 해볼게요. 필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ge라는 컬러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20보다 큰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31과 43 이 정도가 나오겠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5도 있었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 또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자, 이번에 아까 전에 조건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birthday in과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 age 20보다 큰 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서로 달라요. 걸려고 하는 조건은 그리고 라는 조건이에요. and죠. 이 사이를 and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대문자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요. 웨어절 안에 문법들이 들어간 거고 똑같은 효과를 내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필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보다 큰 것 중에서 얘인 걸 가져온 거죠.
AND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필터,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웨어 조건을 구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청소를 다시 한 다음에 이번엔 열을 보겠습니다. 열. 자, 열을 누르시고 보시면은 얼핏 어디서 보신 적 있죠? 모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name, age, birthday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럼 이렇게 가져와지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모두를 걸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끌게요. 확인을 하시면은 원래 거가 나왔던 게 나오고요. 자, 이번엔 딜리트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탭에서도 한 건을 혹은 여러 건을 딜리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을 갖다 더 넣고 한번 딜리트를 해볼게요. 행 복제, 키 포함해서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5, 6, 7, 8이라고 치고 이거를 테스트 2라고 친 다음에 age를 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컬럼을 한번 찍든지 아니면 여기 아이콘에 적용을 찍어도 됩니다. 이거를 해서 일단 두 값을 넣어놓고 이 두 값을 지워볼게요. 1, 2, 3, 4 레코드에 아무 곳이나 찍으신 다음에 5, 6, 7, 8 레코드를 찍기 전에 컨트롤을 누르고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눌렀으니까 한 건 한 건이 해서 두 건이 선택이 된 걸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선택한 행을 삭제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요걸 하면은 위에 선택했던 것들 두 건이 지워집니다. 두 개의 행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두 건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7건이 나왔는데 지금 7건이 나왔는데 7건은 유어 테이블의 전체 건수예요. 근데 만약에 유어 테이블이 100건이 되고 1000건이 되고 10,000건이 됐을 때 유어 테이블을 갖다가 클릭을 했을 때 그 건을 모든 건을 다 가져오게 되면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속도도 늦어지고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부하가 걸리고 속도가 늦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페이지를 써가지고 페이징 기능을 쓰는 거죠. 한 페이지에 100건, 두 페이지에 100건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때 끊어서 가져올 때 쓰는 옵션이 환경 설정에 여기 격자 서식 설정이 있습니다. 이 격자 서식 설정이라는 거는 쿼리 창에서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와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적용이 되는 옵션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이지당 최대 행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처음에 가져올 때 몇 건을 끊어서 가져올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3이라고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을 한번 찍으셨다가 이 테이블을 찍으시면은 3건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쿼리 창에서 보시면요. 바로 요겁니다. 리미트 3이 이런 의미예요. 요 위에 다음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요게 뭐냐면요. 페이징의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거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까지 아래 붙어서 전체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다음을 누르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한 건마저 나와서 전체 7건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탭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도 스터디를 해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쿼리 창의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열, SQL 함수, SQL 키워드, 스니펫, 쿼리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요, 현재 좌측 세션에 접속 세션에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이하에 선택된 테이블이 있으면 그 선택된 테이블에 그 컬럼 이름과 간단한 타입이 나타납니다. 마이 테이블을 선택하면 마이 테이블에 열의 정보가 나타나고요. 유어 테이블을 선택하면 유어 테이블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이걸 갖다 언제 쓰느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select 그 다음에 특정한 컬럼을 갖다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를 찍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쵸? 그 다음에 from 쓴 다음에 이 해당 테이블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컬럼 이름하고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어떤 컬럼을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캐릭터나 인테저나 데이트 타입 이 중에 뭐구나라는 건 적어도 알고는 있겠죠. 몇 자리까지 가공을 한다. 그러려면은 일단 테이블 정보에 가셔가지고 상세한 컬럼 정보를 보셔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보다 좀 빨리 가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굳이 코딩을 많이 하지 않고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SQL 함수입니다. 자, SQL 함수를 갖다가 열어보면요. 이 아래 굉장히 많은 SQL 함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ariaDB와 MySQL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는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HiveSQL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만약에 10.567이라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가진 소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공하고 싶냐면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답은 뻔히 아시죠? 10.567에서 이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얘는 10.6이 될 겁니다. 이 결과를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모르면 찾을 방법이 없죠. 셀렉트하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인정값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때는 이걸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QL 함수 요 맨 꼭대기 걸 갖다 선택을 하시고 그냥 라운드라고 치시면 돼요. 영어로 라운드 하시면 나옵니다. 간단한 정의도 툴팁으로 뜨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하시려면요. 오른쪽을 누르시고 SQL 도움말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세한 정의와 사용법들을 알려줍니다. 샘플까지요. 뭐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나오고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나오더라.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잘 모른다. 그럼 이 아래 있는 온라인 검색을 하셔서 구글을 하든지 빙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도움말에서 본 대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10.6이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SQL 함수들을 갖다가 뒤져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SQL 키워드입니다. SQL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MariaDB와 MySQL에서 사용하는 SQL 키워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일부는 쓰고 있지만 안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고 오른쪽을 갖다 눌러서 SQL 도움말을 사용하시면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select 모든 것 from 하시고 요 테이블을 합니다. 그리고 order by를 갖다 한 다음에 age, 나이로는 ascending 순으로 소팅을 하고 UID로는 내림차순 descending으로 소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오름차순은 아는데 내림차순을 모를 때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 D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더 이상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 찾아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맞는지는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SQL 키워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스니펫이라는 기능입니다. 스니펫은 굉장히 많은 어떤 쓰는 패턴들을 갖다가 나만의 패턴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 쿼리들이 자주 쓰여요. 뭐 예를 들면은 매월 진행하는 정산이나 빌링할 때 사용되는 쿼리들이 있잖아요. 통계를 뽑아서 보고서를 쓰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쿼리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스니펫으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스니펫으로 저장할 때는요. 이 스니펫이 저장될 위치를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도구에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기본 탭에 사용자 스니펫 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을 갖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지정이 돼 있어야지 저장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뜨지 않습니다. 저장은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전체를 갖다가 스니펫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메뉴를 보니까 스니펫으로 저장했고 선택 영역을 스니펫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쿼리가 3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해서 일단 스니펫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열리고 여기다가 snippet.sql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꺽쇠가 생기면서 꺽쇠를 내리면 파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쵸? 전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창을 갖다 쿼리 창을 띄워서 스니펫을 불러와 봅니다. 더블 클릭하면 불러와집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것만 스니펫을 저장하고 싶어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선택 영역을 스니펫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선택했으니까 selected 스니펫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새 쿼리 창을 열어서 불러와 볼게요. 자, SQL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스니펫에서 바로 불러옵니다. 아까 저장했던 selected 스니펫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것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니펫 쪽에다가 자주 사용되는 쿼리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쿼리 내역인데요. 쿼리 내역은요, 말 그대로 일자별로 사용된 모든 쿼리를 다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물론 그 파일에서 불러오겠죠. 쭉 한번 크게 해놓고 볼까요? 제가 오늘 사용된 쿼리들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쭉 나가고요. 어제 사용한 쿼리들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 전에 그저께 사용했던 쿼리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저께 사용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사용했던 쿼리들을 일자별로 시간, 분까지 해서 저장을 해주는 쿼리 내역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튜닝할 때 많이 쓰시겠죠. 쿼리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SQL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하는데요. SQL 프로파일링은요, MySQL이나 MariaDB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실제 쿼리들이 수행될 때 어떤 과정과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을 목적으로 수집되고요. 쿼리 플랜 등과 같이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일단 제가 쿼리를 하나 수행을 해볼게요. 이 쿼리는 지우고요. 이 쿼리를 갖다가 보시면요. UID부터 EasyNoSQL까지 데이터를 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조건은 UID가 1911002보다 커야 되고요. age가 null이 아닐 때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쿼리가 수행이 됐죠. 그런데 이 쿼리가 그냥 수행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행될 때 메타데이터나 통계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쌓지 않았는데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쌓는 그 과정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드 SQL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쿼리 프로필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꺽쇠가 나타나죠. 꺽쇠를 갖다 쭉 풀어보면은 이런 항목들이 나열이 됩니다. starting, waiting for query, init, checking, privilege on cached 이런 것들이 쭉 쌓여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0.00061s S는 이제 세컨드, 초죠. 이런 식으로 이 수행된 쿼리에 대한 수행 정보, 통계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어떤 튜닝을 할 때 통계를 내거나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쿼리 창에서
이 기능을 쓰지 않고 그대로 수행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에 골뱅이하고 메타 변수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변수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쿼리 프로필, 그러니까 SQL 프로파일링 기능이 꺼져 있는 거고, 이거를 set으로 일단 바꿉니다. 어디서요? 접속 세션 안에서요. 이걸 바꿔주고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하면 1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 세션, 접속 세션 안에서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날렸던 쿼리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뭔가 데이터 나왔지만 변한 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show profile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더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쿼리 프로필이라는 요 IDSQ에서 제공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쿼리를 수행했을 때 나온 이 값들하고 유사하게 이 아래도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변수 값을 가지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0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수행된 쿼리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SQL 프로파일링이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어디서 찾았는데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한번 붙여넣기 해서 가볼게요. 이런 내용이랍니다. 아까 전에 쿼리 탭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고 사용자 권한, 그리고 통계, 실행, 데이터 보내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매개 변수 연결로 가겠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 연결이라는 건요, 그 목적이 반복되는 쿼리를 갖다가 변수만 바꿔가면서 실행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든 쿼리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select 그리고 UID name을 이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is no SQL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다른 쿼리하고 다른데 보통 다른 쿼리들은 equal 등호 오른쪽에 변수 값이 나왔죠. 변수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콜론하고 SQL 키워드가 아닌 제가 만든 변수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건 주석입니다. 주석.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요. select 모든 것을 이 테이블로부터 하는데 UID하고 등호 다음에 나온 게 또 다른 콜론 제가 만든 변수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제가 달아놨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매개 변수 연결을 클릭을 하면 안 나오죠.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잠시 후에 변수 값이 나옵니다. 제가 만든 변수 두 개에 대한 값이 지금 매개 변수 연결이라는 그 메뉴 아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값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는 0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2001, 001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디노 SQL이라는 컬럼 값이 0인 것들을 다 내보내줬고요. 두 번째 쿼리 볼까요? 여기서는 UID 값이 2001, 001이라는 어떤 값을 이 테이블로부터 가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에 정의해놓은 값을 갖고 지금 이 쿼리가 수행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개 변수 연결을 이용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보고해야 되는 것들 혹은 저장해 놓고 비교해야 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 스니펫 기능과 결합을 해서 이런 쿼리들을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값만 바꿔서요. 이 쿼리를 스니펫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여기 있는 값들만 그때그때 변경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자, 이거하고 더불어서 변수 사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MySQL에는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아까 전에도 set 프로파일링이라는 것도 해봤죠. 이렇게 사용자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변수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골뱅이 하나를 주고 equal 30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select board from your table 조건절에는 age가 제가 정의한 변수 그대로보다 age가 클 때 가져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수행할 때는 전체를 같이 해야겠죠? 전체 선택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분명히 이 조건에서 이 부분은 30일 때와 동일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온 곳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쵸? 쉽게 말하면 위에서 정해놓은 게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한 창 안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편 남짓에 걸려서 HiveSQL의 사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HiveSQL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